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자의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기체의 성질에 대해 복습해 볼까요? 기체는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또 기체는 골고루 퍼져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체의 입자는 입자 모형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죠. 자, 풍선에 들어있는 기체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입자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입자의 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교과서, 노트,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입자의 운동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현상은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이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향수를 뿌린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수를 뿌린 곳에서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부터 다음 시간이 지나면 멀리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점차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향수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모든 방향으로 쫙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은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은 기체뿐만 아니라 바로 액체와 진공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확산의 예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처럼 이렇게 뚜껑을 열어둔 향수병이 있습니다. 향수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향수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쫙 퍼져나간 향기가 가득 퍼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향수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다음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요. 파란색 잉크를 물에 떨어뜨려서 여기다 한 방울 뚝 하고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 다음 그 잉크의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한 것인데요. 물에 떨어뜨리고 저어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가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파랗게 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파란색 잉크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모든 방향으로 쫙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 액체에서 일어나는 확산의 예가 되겠습니다. 확산의 예를 좀 더 알아보면요. 꽃향기가 공기 중으로 쫙 퍼진다. 그리고 전기 모기향을 피워 향이 공기 중으로 쫙 퍼지게 해서 모기를 쫓는다. 마약 탐지견이 쫙 퍼진 냄새로 마약을 찾는다. 냉면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에 식초가 쫙 퍼져 신맛이 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바로 이 문장의 예를 보고요. 쫙 퍼지는 것이 생각나면 그것이 바로 확산의 예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산 뭐라고요? 쫙 하고 퍼지는 것이 생각나면 그게 바로 확산이랬죠? 그러면 쫙 잘 퍼지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도는 높아야 되고요. 입자의 질량은 가벼울수록 멀리 퍼지겠죠? 그리고 물질의 상태는 기체가 가장 잘 확산이 되고요. 그 다음은 액체, 그 다음은 고체 순서로 가장 확산이 잘 되는 것은 바로 기체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곳은요. 바로 여기 액체, 기체, 진공 이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입자 모형을 이용해 표현을 해보면요. 자, 액체, 다음 기체 6개 그릴까요? 6개, 그 다음에 진공 아무것도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액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가깝고요. 그
다음 기체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액체와 동일한 부피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진공 같은 경우는 입자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쫙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제 확산을 한다면은요, 입자와의 충돌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빠르게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액체 속보다는 기체 속에서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요. 기체 속보다는 진공 속에서 더 확산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입자의 운동에서 두 번째 나오는 현상은 바로 증발입니다. 증발이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래에 사진으로 어항에 물이 보이는데요. 이 어항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요. 어항 속 물이 줄어드는 것은 액체 표면에서 액체인 물 입자가 바로 스스로 운동해서 기체인 수증기로 변해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쌤이 여기에다가 끓음과 비교하세요 라고 써놓았는데요. 증발은 끓음과 구별하셔야 해요. 증발과 끓음은 모두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둘 다 액체가 바로 기체가 되어 날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증발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의 액체 표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이게 증발이라면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고요. 끓음은 이것을 가열을 해서요. 아시죠? 선생님 그림 솜씨? 자, 이거 불꽃이에요. 너무 잘 그렸네요. 자, 가열을 해서 끓는 점에서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끓는 그 동안에 액체의 표면뿐만 아니라 이 액체의 내부에서도 자, 내부에서도 여기에 있는 이 액체의 입자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가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증발은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그 다음에 끓음은 끓는 점에서, 그리고 증발은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없지만 이 끓음은 액체가 내부에 있던 액체도 바깥으로 이렇게 기체가 되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증발의 예는요, 젖은 빨래가 뿅 하고 마른다. 그리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뿅 하고 사라진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뿅 하고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다. 손등에 알코올을 바르면 잠시 후 뿅 하고 사라진다. 자, 얘를 보고 액체 상태의 물질이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생각나면 그것이 바로 증발의 예가 됩니다. 확산은 쫙 퍼지는 거, 그리고 증발은 뿅 하고 사라지는 거요. 자, 다음 이번엔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으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자, 빨래가 잘 마르려면 온도는 높을수록 습도는 공기의 축축한 정도죠. 그러니까 공기의 축축함이 없을수록, 즉 낮을수록, 다시 말해 건조할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고요. 바람은 강할수록, 그리고 표면적은 넓을수록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자, 표면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유리 접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같은 양의 물을 만약에 붓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만큼 붓고 이만큼 부어서 자, 지금 같은 양의 물을 부어줬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증발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공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자 이만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넓은 유리 접시에서는 자 이만큼 표면적이 그러니까 겉으로 공기와 맞닿아 있는 면적의 넓이가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나는 쪽은 표면적이 넓은 자 오른쪽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면적이 표면적이다 라고 하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자 이제부터는 교과서 134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교과서에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자 스스로 움직여 쫙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했고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뿅 하고 변하는 현상은 뭐라고 했었죠? 네, 그것은 증발이라고 했죠. 자, 다음 2번 확산과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 확산과 증발이 일어나는 까닭 왜 이렇게 쫙 퍼지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뿅 하고 사라졌죠? 네, 이것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이었죠. 잘 써주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이다 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3번 바람이 부는 날과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중 산림욕을 하기에 더 적당한 날은 언제인지 입자의 운동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먼저 산림욕을 하려고 하면 나무에서 나오는 바로 피톤치드가 많으면 좋아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바로 이 피톤치드가 사방으로 다 퍼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림욕을 하기에 더 적당한 날은 피톤치드가 막 사방으로 퍼지지 않는 날.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확인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의 예는 확산, 증발의 예는 증발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뭔가 쫙 퍼지는 느낌에는 확산, 그리고 뿅 하고 사라지는 느낌에는 증발이라고 써봅시다. 어항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든다. 자, 이건 뿅 하고 사라졌네요. 여기는 증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뭔가 음식 냄새가 쫙 퍼졌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확산. 세 번째, 헤어드라이어로 젖은 머리카락을 말린다. 그럼 머리카락의 물기가 뿅 하고 사라지죠? 그래서 증발. 여름철에 모기향을 피워 향기가 쫙 퍼지게 되면 모기를 쫓을 수 있었죠. 그럼 이렇게 퍼지는 건 그렇죠. 확산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정리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끝.